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결혼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결혼,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95%.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대 후반 남성 100명을 모아놓으면 그중에 무려 95명이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것만 봐도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 진짜 실감이 확 나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게요, 그냥 때가 되면 하는 그런 통과 의례가 아닌 거예요. 뭐랄까,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왜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물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경제적 양극화입니다. 이 문제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아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딱 32세 남성만 놓고 봤을 때요,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그룹은 미혼율이 72.5%나 돼요. 그런데 평균 이상 버는 그룹은 54.6%죠.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결혼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더 와닿는데요. 소득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결혼했을 확률이 무려 65%나 더 높다는 계산이 나와요. 와, 소득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 당신의 소득이 결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방금 본 데이터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뭐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적인 조건 자체가 거대한 벽이 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소득이 중요해진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쭉 훑어볼까요? 자, 보세요. 일단 결혼식 해야죠. 몇 천만 원 훌쩍 넘어가고요. 제일 큰 산, 바로 집이죠. 신혼집 전세 보증금만 해도 억소리 나잖아요.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아니죠.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원, 분유, 기저귀값,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그 끝판왕, 사교육비까지. 와, 이 모든 비용을 다 생각하면 솔직히 웬만한 소득으로는 시작할 엄두조차 내기 힘든 게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런 돈 문제, 금전적인 압박은 특히 남성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 표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남자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혼할 확률이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성은 반대예요. 오히려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그룹의 결혼율이 더 높게 나와요. 이게 뭐로 의미하겠어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가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걸 그냥 쟤는 결혼하기 싫은가 보네 라거나 실패한 것처럼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오히려 지금 이 초양극화 시대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아주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으로 봐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그래도 중산층이라는 탄탄한 허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중산층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집값 같은 자산 가격은 저 하늘 위로 날아가 버렸고 SNS만 켜면 다들 명품에 외제차에 이런 걸 실시간으로 보게 되니까 재정적인 압박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정말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1단계,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서 사실상 월급 가치가 뚝뚝 떨어져요. 2단계, 근데 집값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요. 이러면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지죠. 자, 그럼 3단계,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뭘까요? 맞습니다. 결혼하고 애 낳는 데 들어갈 그 큰 돈을 아껴서 하루라도 빨리 투자해서 자산에 불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지금부터는 결혼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소수만이 하는 그런 미래 사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오히려 아주 먼 과거의 가족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핵가족 중심이 아니라 마을이나 부족 같은 더 큰 공동체가 다 같이 아이를 피우던 바로 그 시절처럼 말이죠.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의 모소족이라는 부족이 딱 그런 사례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쪽 집안에서 다 같이 공동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결혼, 육아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미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적 미래, 국가나 지역사회가 아이 키우는 걸 거의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그냥 선택이 되겠죠? 두 번째는 첨단 기술의 미래입니다. 아예 소수의 아이만 낳아서 거기에 AI, 로봇 같은 온갖 기술과 자원을 몰빵해서 키우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결혼이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증명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온다면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과연 결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